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바쁜 일상에 치이고 끝없는 선택지 속에서 흔들리곤 합니다. 그런데 17세기의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삶의 혼란 속에서 중심을 잡는 4가지 원칙을 남겼습니다. 그는 단순히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본질을 고민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만들어낸 사람이었습니다.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평온과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그가 남긴 4가지 금원은 단순히 과거의 지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삶의 복잡함을 정리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원칙입니다. 오늘 데카르트의 4가지 금원을 하나씩 살펴보며 그 원칙이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이 성장해온 사회의 법과 종교에 따른다. 17세기의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태어나고 자란 사회의 법과 종교를 따랐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혼란에서 벗어나게 했기 때문이다. 데카르트는 종교개혁과 과학혁명이 몰아치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 당시 법과 종교는 단순히 지켜야 할 규칙이 아니라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중심축이었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혼란 속에서 익숙한 관습과 규칙에 의존하며 안정감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데카르트가 강조한 것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회적 규범을 지키되 자신만의 철학적 기준과 이성을 바탕으로 삶을 탐구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법과 사회적 규범은 여전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데카르트 시대와 달리 다양한 문화와 관점이 혼재된 개인주의와 글로벌화 시대입니다. 이 금원은 현대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질서를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기반으로 삶의 중심을 지키는 법을 배우라. 심리학적으로는 이는 자율성 욕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은 단순히 외부 강요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적 기준에 따라 행동할 때 더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철학적으로는 칸트의 공공적 이성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칸트는 법과 규칙을 존중하되 개인이 스스로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도덕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법과 전통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이해하고 자신의 가치관과 조화롭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법과 규범의 본질을 이해하라. 법과 규칙은 단순히 강요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과 안정성을 위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행동입니다. 이 전통을 무조건 따르지 말고 검토하라. 전통은 과거의 지혜를 담고 있지만 현대에는 상황에 따라 적절히 수정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남성 중심의 역할 분배가 전통적 가치였지만 현대에는 평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3. 사회적 조화와 개인의 신념을 균형 있게 유지하라. 사회적 규범을 존중하되 자신의 내면적 기준과 대립될 경우 타협과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현대의 기업 문화에서 기존의 전통적 조직 구조를 따르면서도 젊은 세대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워렌 버핏은 미국의 자본주의가 완벽하게 정착되기 전에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은 절약이 미덕인 사회였고 그는 이를 철저히 따랐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절약을 준수함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본주의의 꽃은 증권 투자임을 깨닫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며 안정과 혁신의 균형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사회적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도 자신만의 원칙을 추가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데카르트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사회적 규범을 따르되 자신의 이성을 통해 판단하라. 현대에서도 이는 유효합니다. 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자신만의 신념과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의 열쇠입니다. 둘째,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한 모든 경우에는 행동하라.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정을 내리는 순간 행동하라. 완벽한 답을 기다리다가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그가 살던 17세기는 전염병, 종교 갈등, 과학적 발견으로 인한 혼란이 뒤섞인 시기였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데카르트는 즉각적인 행동이야말로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일단 움직이고 나서 결과를 관찰하며 수정하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를 현상 유지 편향의 극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행동 없이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행동이 없으면 변화도 없습니다. 작은 한 걸음이라도
시작해야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데카르트의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선택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완벽한 결정을 기다리며 망설이기 쉬워집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결정을 미루는 것이 오히려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의 금언은 현대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지금 시작하라. 결과를 통해 배우며 더 나은 결정을 만들어 나가라. 경제학적으로 이는 기회 비용을 줄이는 원칙입니다. 더 좋은 조건을 기다리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지금 가능한 선택으로 실행에 나서는 것이 더 큰 가치를 만듭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행동 활성화의 핵심입니다. 행동이 변화를 이끌어내고 행동에서 얻은 경험이 다음 행동의 동력을 제공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라.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지금 가능한 가장 작은 행동을 실천하라. 의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하려면 매일 10분 걷기처럼 간단한 목표부터 시작하라.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수정하라. 행동은 완벽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실행 중에 결과를 보고 수정해 나가는 것이다. 옛 창업 아이디어가 있으면 완벽한 사업 계획을 세우기보다 프로토타입으로 테스트하며 피드백을 받아 개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다. 행동을 통해 얻는 데이터와 경험은 어떤 실패보다도 가치 있다. 마이클 조던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경기에서 9,000번 이상 슛을 놓쳤고 300번 이상 패배를 경험했다. 그 실패가 나를 성공하게 만든 이유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 초기 시절 완벽한 제품이 아니라 충분히 괜찮은 제품을 먼저 시장에 출시했습니다. 그 결과 고객 피드백을 받아 더 나은 제품으로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만약 잡스가 완벽한 제품을 기다렸다면 애플은 시장 기회를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데카르트는 말했습니다. 결정이 필요한 순간 즉각 행동하라. 행동 없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환상일 뿐이다. 오늘날 이 원칙은 더 중요합니다.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작은 한 걸음이라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작은 행동이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셋째, 욕망을 만족시키려 하기보다 욕망을 제한하며 행복을 추구하라.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서 오지 않는다. 욕망을 다스리고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할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에 도달한다. 그는 사람들이 더 많은 부와 권력을 추구하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 할수록 오히려 더 큰 불행에 빠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시대에는 귀족과 상인 계급이 사치와 과잉 소비에 몰두했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는 강박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 욕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카르트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욕망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행복으로 가는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철학은 스토아 철학자들의 가르침과 맞닿아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만 에너지를 집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쾌락의 쳇바퀴 개념과 일치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을수록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며 더 큰 욕망을 추구하게 됩니다. 데카르트는 이런 무한한 욕망의 고리를 끊는 것이 삶의 평온을 유지하는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소비와 정보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SNS는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가지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집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결코 만족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데카르트의 금언은 현대적으로 이렇게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가 가진 것을 충분히 누리고 불필요한 욕망을 줄이는 데서 온다. 경제학적으로는 효용 극대화의 개념과 연결됩니다. 자원을 무조건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곳에 집중해야 효용이 극대화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는 미니멀리즘과 유사합니다. 단순히 물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욕망을 제한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 욕망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타인의 인정, 끝없는 비교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욕망의 목록을 작성하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스스로 질문하며 원하는 것들을 리스트로 작성하라. 그런 다음 각 욕망이 진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일시적 쾌락에 불과한가를 점검하라.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본질에 집중하라. 경제적 소비뿐만 아니라 시간과 에너지의 소비도 점검하라. 소셜 미디어 사용 시간을 줄이고 자신의 건강이나 가족과의 시간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라.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자. 매일 감사일기를 작성해보라. 오늘 내가 가진 것 중에 감사할 수 있는 3가지를 적는 것만으로도 욕망을 줄이고 내면의 만족감을 키울 수 있다. 작가 마리 콘도는
설레지 않는 물건은 버려라는 원칙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데 그치지 않고 나에게 진짜로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삶을 제안합니다. 이 원칙은 데카르트의 금원과 맞닿아 있습니다. 불필요한 욕망을 줄이고 본질에 집중할 때 비로소 내면의 평온과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더 많은 것을 원하지 않는 데서 온다. 내가 가진 것을 충분히 누리는 법을 배워라. 현대 사회에서도 이 메시지는 유효합니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애쓰지 말고 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넷째, 진리의 탐구를 평생의 과업으로 삼아라. 데카르트는 철학과 과학을 통해 삶의 본질과 진리를 끊임없이 탐구했습니다. 그는 모든 기존의 권위와 통념을 의심하며 확실한 진리를 찾으려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명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단순한 철학적 선언이 아닙니다. 이는 진리 탐구의 출발점은 나 자신의 사고 능력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에게 진리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것이었습니다. 데카르트의 태도는 회의주의에 기반을 둡니다. 즉, 모든 것을 의심함으로써 확실한 진리를 찾는 것이야말로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태도는 단순히 철학적 사색이 아니라 삶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세우는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와 기술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진리처럼 주장하고 사실과 거짓이 뒤섞인 정보 속에서 무엇이 진짜인지 알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데카르트의 금원은 현대적으로 이렇게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단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경험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확증 편향을 극복하는 태도와 연결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데카르트의 금원은 이 편향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에서 진리를 검토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철학적으로 이는 실용주의와 유사합니다. 진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경험과 실행을 통해 끊임없이 검증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결국 데카르트는 우리에게 평생 진리를 탐구하는 태도를 유지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태도는 지식의 축적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을 잃지 않는 기준을 세우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판적 사고를 훈련하라. 외부에서 주어지는 정보를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스스로 질문하고 사실을 검증하라. 옛 뉴스나 인터넷 정보를 볼 때 출처가 신뢰할 만한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떨지를 생각해보라. 배움과 성장의 여정을 멈추지 마라. 데카르트는 평생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대에서는 책, 강의, 온라인 리소스를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IT 기술, 인공지능, 금융 등 변화하는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배우라. 실행을 통해 진리를 검증하라. 배운 것을 머릿속에만 두지 말고 직접 실행해보고 그 효과를 확인하라. 시간 관리 기법을 배웠다면 자신의 일상에서 적용해보며 효과를 평가하라. 일론 머스크는 데카르트의 금원을 현대적으로 실천하는 대표적 인물입니다. 그는 1차 원리라는 사고방식을 통해 모든 기존의 관행을 의심하고 기본적인 원리에서부터 문제를 재구성합니다. 예를 들어 로켓 제작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존 방식 대신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개발해 우주 탐사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머스크의 사례는 데카르트가 말한 끊임없는 질문과 실행을 통해 진리에 다가가라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데카르트는 말했습니다. 진리를 찾는 과정은 단순한 지식 축적이 아니라 인간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드는 여정이다. 현대에서도 이 메시지는 강력합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배우고 실행하며 진리를 탐구하세요. 그 과정에서 당신은 삶의 기준을 세우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정보와 선택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이런 혼란 속에서 삶의 중심을 지키는 4가지 금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철학자의 고백이 아닙니다. 삶의 혼란을 정리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적 지침입니다. 사회적 조화와 자신만의 기준, 법과 전통을 이해하고 존중하되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삶의 방향을 설정하라. 즉각적인 행동, 완벽한 답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당장 가능한 행동부터 시작하라. 욕망의 제한, 더 많은 것을 원하기보다 내가 가진 것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우라. 진리, 탐구, 끊임없이 배우고 실행하며 진리를 발견하라. 진리는 단순히 고정된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이다. 데카르트는 말했습니다. 삶의 복잡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세워라. 그것이
당신을 진정한 평온과 성장으로 이끌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보세요. 1년 후, 5년 후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데카르트의 지혜를 따라 삶의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길을 걸어보세요.